안녕하세요. 칸지콩 선생님의 콩밥교실. 오늘은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이번 시간 성취 기준은 저번 시간과 똑같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 오늘 다 있는 것보다는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5.18 민주묘지 추모탑이라 그래서 그때 5.18 민주화운동에서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탑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 할 걸 찾아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친절한 선생님이 단어를 몇 개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는 군사정변이라는 단어,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는 행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탱크, 총 이런 거 들고 와서 물러나!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정권을 잡는 행위를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선제라는 단어인데요.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가 직선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 표를 선택해서 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뽑는 걸 직선제라고 해요. 그리고 좀 다른 간선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간접선거라 그래서 내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 대신 대통령 선거를 대신 해주는 이런 걸 간접선거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우리 후보가 주연서랑 홍성배야. 근데 이 대통령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을 뽑는 거야. 이걸 간접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유신헌법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유신이라는 뜻은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킨다. 뭔가 좋은 뜻 같아요. 좋게 하니까. 그런데 유신헌법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어서 국민이 되게 힘들어지고 너무 괴롭고 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래서 유신헌법은 사실은 안 좋은 헌법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운동이 일어났냐? 4.19 혁명 이후로 시민들은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변화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설렘설렘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게 아주 슬픈 일의 시작이죠.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이란 걸 공부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1972년 10월에 대통령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아주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헌법이죠.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나서부터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시위를 시작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잘못된 법 없애라고 말이죠.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시민들의 민주화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재 정치로 끝까지 시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말이죠. 결국은 1979년 부하의 총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독재자의 끝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독재 정치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올 거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활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두환이 중심이 된 신군부 새로운 군사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헌법 제정과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정부는 전두환이 중심의 신군부는 광주에 계엄군을 보내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하고 총을 이용해서 쏘고 죽고 사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계엄군이 뭐냐면 계엄군은 나라에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필요한 군인들을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이외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의 일을 알았을까요? 정답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군부 세력에서는 광주를 다른 지역 완전 고립시켰어요. 광주에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인 위르켄 힌츠페터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로 가서 5.18 민주화 운동을 취재해서 독일 방송국에 내보내면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이것을 토대로 한 영화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인데요. 이때 이 독일 기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위험한 상황에 가서 촬영한 테이프를 나보다 걸릴까봐 캔 뚜껑 속에 넣어서 그렇게 반출을 했다고 빼내왔다고 하던데 자세한 나중에 우리 같이 영화 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때 5.18 민주화운동일 때 광주 시민들의 생각이나 원했던 건 그게 네 가지였어요.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와 계엄군에 끌려간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세 번째는 계엄군이 광주에서 물러나는 걸 원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스로 광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애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도우면서 이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있던 전남도청을 총공격해서 강제 진압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만들면서 이 사진을 들고 있는 아이처럼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린 아기의 사진, 이 사진은 교과서에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위험도 감수하고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맞서는 의지를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밑거름이 돼요. 나중에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많은 정말 민주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아주 많은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들은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민들의 선언문, 증언 일기가 또 기록물과 사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기록이 됐냐면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또 이 기록물들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과정,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들이 원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할 일은 강의를 잘 듣고 노트 정리도 잘 해오고 궁금한 점, 질문할 거 또 꼭 써와서 내일 학교에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안녕.